의치한, 그러니까 이 월반 시스템, 물론 대부분 다는 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월반을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새로 추가된 부분이긴 해요. 1년에 3번 월반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네. 기회를 주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 시간에 뭐 또, 뭐 밥집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눈치 보이고요. 그럴 예. 애는 없죠. 그런 사람은 밥 먹다가 공부하는 예. 그 정도까지 하려나 모르겠네. 그렇죠. 예.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모든 학생들 다 상담을 통해서 그렇죠. 다 예. 해주신다고요? 예. 예. 시간이 되게 많으신 거고요. 할 말이 없네. 예, 반갑습니다. 저희 멘토스 학원이고요. 저는 그 기획을 맡고 있는 최 PD라고 하고요. 원장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멘토스 원장 최유진 선생입니다. 예, 멘토스 학원 대치동에 있는 멘토스 학원의 원장님이시고요. 오늘부터 해가지고 3부작인 곳이 아셨습니까? 처음 만납니다. 예, 3부작입니다. 예. 예. 제가 마음대로 생각했어요. 3부작이나 해야 됩니까? 3부작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재수 선행반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볼 텐데, 원장님 그 넥타이가 오늘 상당히 예쁘시네요. 누가 이거? 옆에 지금 진행하시는 분이 저한테 제가 하신 사드린 겁니까? 예. 이쁘네요. 그 전에 예. 좀 넥타이가 조금 오래돼가지고 한 15년 쓰신 것 같은데 아닌가 15년? 20년 썼습니다. 20년. 그래도 제가 하나 선물해드렸습니다. 예. 아무튼 일단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저희 어머님들이 혹은 학생들이 저희 이제 멘토스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재수 선행반을 설명하는 그 내용들을 보기 시작했을 때 예. 물론 이제 글도 있고 영상도 있어서 이해가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간중간에 질문할 것들이 많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재수 선행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재수 선행반 수능 시험을 쳤는데 이번에 좀 못 봤다. 그래서 재수를 해야 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재수 선행반이 있고 재수 정규반이 있단 말이죠. 그럼 재수 선행반에 와야 되는 학생들은 왜 와야 되는가? 재수 선행반은 뭐 하는 데인가? 2월달부터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질문부터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 세대는 지금 저희하고 비슷한 이제 뭐 학력고사나 뭐 이제 수능 초기 세대일 텐데 이 보통 보면은 이 시험을 치고 나서 성적이 좋은 애들은 정규반에서 시작을 해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 수능도 망쳤어요. 근데 12월 1, 2, 3개월을 쉬면은 이건 고등학교 2학년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좀 덜 나왔거나 좀 빡세게 좀 하고 싶고 성적을 많이 오르고 싶은 학생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예. 네. 저희 이제 홈페이지 오셨을 때 보이는 그런 화면을 가지고 일단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 딱 지나가는 부분이 여러분은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이 문을 열면 끝까지 올라갈 길이 보일 것입니다. 뭔가 알 듯 모를 듯한 어떤 그런 메시지 같은 느낌의 글이거든요. 잠재력. 이 선행반 안내 페이지 메뉴에 잠재력이라는 말. 이 말이 왜 먼저 화두로 던져졌을까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공부를 시작해야 자기가 성적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잠재력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기초가 없으면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반을 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 사실상 재수를 선택했다는 거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학생인데, 이번에 조금 뭔가 잘못됐어. 혹은 공부가 조금 덜 됐어. 라는 부분을 끌어내준다면은 그게 또 잠재력을 깨워내준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예. 저보다 대답을 더 잘하시는데. 자, 다음 페이지 넘어오니까, 멘토스 학원의 포텐셜, 잠재력 있는 월반 시스템의 첫 단계. 어쨌든 여기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성적이 올라가면 기획반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짧은 시간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짧은 시간은 안 되고, 그리고 한 2달 정도 모의고사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야 이제 월반 시스템이 가능한 거죠. 예. 월반 시스템 나중에 나온다고 하니까 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개강일이 나왔습니다. 11월 29일 날 1차 개강, 12월 30일 2차 개강. 11월 29일은 수능 치고 뭐 거의 한 열흘 얼마 지났을 때인 것 같고, 12월 30일은 또 그로부터 한 달 뒤에요. 왜 이렇게 1차 개강, 2차 개강이 두 번이나 나눠져 있나요? 보통은 이제 12월 30일 날 2차 개강 때 보통 선행반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시험을 쳤는데 전혀 베이스가 없어요. 그럼 놀고 있으면 뭐예요? 빨리 와서 공부를 시작하는 게 낫죠. 그런 의미예요. 예. 2차는요? 2차는 보통 12월 30일 때 저희뿐만 아니라 보통 학원들이 요때좀 많이 개강을 합니다. 그럼 보통 이제 한 50일 가까이 하면 진도를 한 바퀴 다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요때 많이 개강. 원래 재수선행반은 12월 30일에 대부분의 그쵸. 다 학원들이 예. 개강을 하는데 우리 멘토스 학원은 이보다 한 달 빨리 놀지 말고 예. 학원 와서 그쵸. 공부를 더 하고 있어라. 예. 그런 의미에서 조금 선행반에서도 더 선행반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가깝네요. 알겠습니다. 조기 선행반이라고 봐야죠. 조기 예. 선행반. 예. 예. 자, 잠재력의 문을 열면 어디든지 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잠재력이 강조되고 네. 있는데요. 자, 2023학년도 대입이죠. 수능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되고 2023학년도 대입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됩니다. 시작은 재수 선행반이라는 얘기네요. 네.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애들 가르치고 있는 네. 그런 요런 어떤 하나의 블럭이 있고 요걸 넘겨보니까 이렇게 쫙 펼쳐지는데요. 또 보니까 멘토스 학원 재수반 월반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 보니까 재수 선행반이 1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이제 시작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재수 정규반으로 넘어가는데 스카이반, 서성한반, 인서울반, 교대반, 경찰사관학교반, 의치한약수반 뭐 반이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학생들을 공부를 시켜서 끌어올려야죠. 그럼 처음부터 뭐 좋은 반에 넣는 건 아니고 두 달에 한 번씩 이제 월반을 해서 의치안을 가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교대반을 가든 스카이반을 가든 서성한 반을 가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한 거고 어쨌든 저희 학원은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의치안 반도 있고 경찰대 사관학교 반도 있고 또 뭡니까 이게 교대반 이 특수 목적 대학을 가는 그런 반이 따로 있습니다. 예,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재수 선행반에서 두세 달을 먼저 보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정규반이 모집될 때 이 그렇죠. 반이 이렇게 나눠져서 나눠지는 성적에 거죠. 맞게 혹은 예. 목표 대학에 맞게 그렇죠. 들어갈 수 있다. 예, 이렇게 한 10개 반 정도가 운영이 되는 거죠. 이제 예. 1년 동안 운영이 되는 예, 거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예. 의치 한약수반,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예. 요렇게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수능을 예. 뭐 한두 개 싸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거 다 맞거나 예. 한 개 틀리거나 두 개 예. 틀리거나 그 사이인 걸로 예. 알고 이 반 들어가려면은 뭐 한 개 틀리고 두 개 틀릴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만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한 개, 두 개 틀린 애들 일단 대학을 갔겠죠. 예. 근데 만약에 네다섯 개 틀려서 못 갔어요. 근데 저희는 빡세게 시켜서 보내기 위한 학원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대략적으로 그러면 뭐 2등급, 1등급 요정 한 평균 1.5, 2등급 이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반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의치안 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도권 의치안 뭐 여기는 실제로 수능에서는 한 개 내지 두 개 틀려야 되는 학생인데 저희도 이 반에서 시작을 하는 애들은 최소한 뭐 국영수 합의 4 요 정도로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예. 경찰사관학교, 교대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시험이 있고 교대 같은 경우는 면접이 중요하고 이렇게 예.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러면 1년 동안 준비하면서 다 대비가 그렇죠.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 반을 나누는 이유가 예. 뭐 면접이 있을 수도 있고 뭐 1차 시험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반을 분리하는 거죠. 예. 예. 그럼 우리 멘토스 학원에 들어온 학생들은 최소한 인서울은 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가게 만들어야죠. 가게 예. 다 간다고 그러면 거짓말이고 예. 예. 가게 만드는 학원이죠. 예. 예. 올해 성적으로는 안 됐더라도 예, 그렇죠. 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예. 끌고 간다. 예. 자, 요거 뭐 방금 설명이 예. 된 부분인데요. 시스템 구조가 이렇게 돼 있네요. 재수 선행반에서 그 다음에 정규반으로 넘어가는데 인서울반, 서성한반. 인서울반 같은 경우는 3, 4등급 이하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노리는 부분. 예. 그다음에 서성한반, 2등급 전 학생들이 명문대를 가보자. 예. 스카이는 뭐 최상위권이니까 이거 현재 상위권인 학생들을 완전 최상위권으로 가보겠다. 교대, 의치한약수, 경찰사관학교 예.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건 설명을 들었으니까 네. 제가 이제 읽어드리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룰이 또 있네요. 예. 선행반에서 정규반 개강 시 배정이 된다. 예. 2월 중에 자체 시험을 통해서. 자체 시험이 있습니까? 예, 같이 자체 시험이 국수형 시험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걸 통해서 그러면 우리 선행반에 들어와서도 같이 공부해서도 성적에 따라서 그때부터 딱 반이 그렇죠. 갈라질 수 나뉘어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 4월, 6, 9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간 3회 월반 가능하다. 예, 예, 예.
요 정도. 근데 예. 의치안을 가고 싶은데 성적이 처음에 안 돼요. 네. 근데 안 되는데 의치안반에 들어가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월반을 통해서 치고 올라가야 결국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예. 성적이 떨어지면 갑자기 막 떨어지는 학생들 어떻게 됩니까? 성적이 떨어진다고요? 예. 갑자기 성적이 왜 떨어지지? 아니 1등급인데 갑자기 성적이 확 떨어지면. 아,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네. 뭐 왜 이유를 밝혀내야죠. 네, 예, 그리고 그게 뭐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또 다시 고쳤는데 네. 성적이 계속 그렇게 안 나오면은 또 다른 방법을 써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거죠. 노하우가 예. 지금 학원 운영하신 지 몇 년 되셨죠? 지금 이제 운영한 지는 22년이고 예, 강의한 지는 뭐 더 오래됐고요. 대치동에서만. 예. 그쵸? 딴 데 갔다 오신 게 아니라 대치동에서만. 뭐 딴 데 갈 데도 없고요. 그 노하우는 이제 예. 확실히 있으시겠네요.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네.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20몇 년을 했다고 그 학생이 꼭 그렇게 코치가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자주 대화가 이루어져야죠. 예. 이게 보니까 이제 목표 대학의 면담과 입시 상담을 예. 병행해서 학생과 반이동을 또 막 무조건 성적만으로 일괄적으로 분배하는 게 예. 아니라 또 학생이 나 선생님이 되고 싶으면 예. 교대 갈 수도 있는 예. 거고 나 경찰이 되고 싶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각방 목표 대학의 모집 전형 대비를 해준다. 예, 예. 논술, 면접 기출 예. 등 이런 거 다 이제 진행이 가능한 뭐 강사진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 의치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논술이 일반 논술하고 다르게 의치안을 따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예. 거기 이제 아까 뒤에 선생님 보시면 이제 강재상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니까 수업 자체에 그 논술 수업이 있어요. 저희 수업 자체에. 그러니까 면접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지금 이제 이관이 5층인데 4층에 있는 뭐 다빈치 이영길 원장님하고 또 이렇게 면접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 이걸 이 재수 학원이다 그러면은 막 그냥 드는 생각은 이제 막 그냥 막 스파르타로 뭐라 넣어가지고 그냥 수능 잘 치게 막 공부만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 안에서 학생들의 목표 대학에 네. 맞는 다양한 어떤 대비들을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요즘에는. 그렇죠. 많이 필요하죠. 아, 예. 입시도 좀 복잡하고 예. 하니까 그런 것들을 원장님께서 다 이제 중간에서 컨트롤 그렇죠. 해주시는 건가요? 또 제가 컨트롤하고 이제 선생님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네. 또 이제 부원장 쌤한테도 그런 식으로 가르쳐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아까 뭐 스카이반 그다음에 서성한반 이런 인서울반 네. 대부분이 다 논술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예. 논술 대비는 레귤러로 정규반으로 정규적으로 이제 예. 진행을 해준다. 예. 따로 논술을 돌리러 어디 저기 뭐 학원에 논술 학원에 굳이 갈 필요 없이. 그렇죠. 예. 그런 거는 좀 예. 누가 생각한 거지 이거는? 좋은데. 뭐 같이 생각한 거죠. 자 월반 시스템의 첫 단계 멘토스 재수 네. 선행반 뭐 여러 쭉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월 29일 날에 1차 개강, 12월 30일 날에 2차 개강이 있다는 거 네. 일정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왜 선행해야 하는가? 1번 수능 후 두세 달 쉬면 성적이 내려갑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렇죠. 아니, 지금 몇 년 동안 공부한 건데 두세 달 쉰다고 성적이 내려간다는 게 공부란 거는 연속성이 없으면 그러니까 공부가 이제 앞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연속성이 없으면 오히려 뒤로 빠지게 돼 있어요. 아. 예. 근데 지금 학생들이 수능을 잘 봤으면 네. 요번에 갔겠죠. 음. 근데 어차피 자기 실력보다 못 봤다고 생각해서 재수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세 달을 쉰다. 수능이 지금 몇 달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2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11월 달에 보면 9개월을 공부하는데 네. 그 앞에 세 달을 쉬고 9개월을 공부한다. 말이 안 되죠. 예. 그 얘기 여기 있네요. 다음 예. 수능까지 시간이 짧습니다. 짧아요. 2월 중순 정규반부터 시작하면은 9개월 만에 시험이 들어옵니다. 네.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9개월이라서 공부가 뭐 완전히 어느 정도 돼 있는 학생들은 네. 그 2월 달에 시작해도 한 달 만에 다시 페이스가 올라와요. 네, 네. 근데 기초가 없는데 세 달을 쉬고 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 재수할 거야. 네. 그럼 이제 수능까지 또 1년 남았네. 1년 남았으니까 나 뭐 어느 정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초반에 좀 이제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이제 조금 쉬었다가 네. 나중에 따뜻한 봄 되면 그때 이제 날씨도 추우니까 지금 집에서 좀 있다가 봄 되면 네. 나가서 이제 학원도 가고 저기 어디야 단과도 끊고 어디 저기 독학하러 저기 카페도 그렇죠.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큰일 날 수 있다. 예. 예. 부모님들은 알아요. 그렇게 대해서는. 근데 학생들이 변명을 하고 고집을 못 이기는 거죠. 근데 대학은 학생이 가는 거고, 네. 그리고 그때부터 안 하면은 언제 시작할 겁니까? 예.
근데 뭐 인강 듣고 막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아, 제가 인강 듣는 애들 많이 봤는데 네. 인강을 들어서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인강 회사를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은 좋은데 애들이 그걸 가지고 복습을 해야 되는데 듣기만 해요, 그냥.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예. 여기 나와 독학은 어떤 것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멘토스 선행반에서 2개월은 정규반에서 목표 대학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적 상승 시간으로 알차게 사용되는데 독학을 하거나 예. 인강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아무래도 루즈해지는 건 그렇죠. 사실이겠죠. 그 웬만큼 독한 애들 아니고는 독학으로 성공하기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요 뒤에 나중에 그 동영상이 있는 애가 있는데 부병관이라고 제가 이렇게 가르쳤던 학생인데 그 연대 치대간 학생인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걔도 학원을 계속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누가 봐도 쟤는 독학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걔 상담을 할 때 넌 혼자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그걸 못하는 거죠, 통제가. 예, 그런 학생도 통제가 안 돼서 학원을 다니는데 지금 성적도 안 나오는데 뭐 인강 듣고 혼자 하겠다. 그건 그냥 편하게 공부하는 거죠. 그거는 저 수능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학문을 그냥 자기 혼자 탐구하는 거예요, 그냥. 한 15년 걸리겠죠. 학자네요, 학자. 예, 예, 학자. 아, 그 학생은 아까 이제 요 영상 밑에 이제 원장님 운전하시고 이렇게 그렇죠. 타고 그 인터뷰했던 그 영상. 그렇죠. 멘토스 제조 선행반의 핵심 철학이 SSS3S이네요. 스마트폰은 우리의 적. 원장님 늘 말씀하시는 매년 이렇게 재수반들 우리 학생들 그 핸드폰 관리를 하긴 했지만 내년에는 좀 더 특별하게 더 하시겠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20년 넘게 운영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문제예요,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걷긴 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원이 10시에 끝나면 집에 가면 11시인데 스마트폰 가지고 2-3시간 하면 눈이 벌게져가지고 아침에 와서 자요. 그럼 재수생인데 이런 정신머리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또 아침에 안 일어나니까 부모님하고 또 싸워요,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악연입니다, 이게. 아니, 근데 그리고, 학생들이 밤에 스마트폰을 뭘 하는 그냥 뭐, 말은 뭐 인강 듣는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인강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도 저 검색하잖아요. 그냥 검색하다 보면 보고 뭐 유튜브도 보고 뭐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근데 전체를 다 아예 그냥 핸드폰을 없애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애하고 연락이 안 되면 부모님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투지로 바꿔야죠. 대치동에서 저기 재수 안 하고 하는 애들은 다 투지로 바꿉니다. 예. 투지폰만 사용하는. 예, 그렇죠. 그럼 학생들 투지폰은 뭐 학원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죠, 뭐 사야죠. 그걸 어떻게 줍니까? 아, 쌉니까 이거는? 예, 뭐 싸겠죠. 예. 투지폰이면 옛날 또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S는 셀터 클리닉이 답이다. 수업 직후 강의한 강사가 바로 1시간 클리닉. 클리닉이라는 게 우리 학원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셀터 클리닉 무슨 뜻인가요? 아, 이 셀토라는 거는 셀프 스터디 멘토스의 약자인데 제가 이 클리닉을 왜 만들었냐면은 그러니까 저희 학원이 소수 정예이기 때문에 질문이 다른 학원보다 훨씬 많이 되게 하지만 근데 저희 애도 10개 받으니까 저녁에 당직으로 남아서 질문 받아보면 밀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뭐 대형은 뭐 아예 그것도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셀토 클리닉이라는 건 2시간 수업하고 1시간을 클리닉 할 때 10명하고 선생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조 강사도 아니고 그냥 그 수업한 선생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수업한 선생님이 가장 잘 알 거 아닙니까? 그 선생님이 이 얼마나 비싼 선생님인데 이렇게 10명을 케어하면서 질문을 받아주면 애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 얼마나 비싼 선생님? 아, 이런 거 말하면 대치동이니까. 대치동 그 강사들 뭐 음성적으로 이렇게 과외하는 선생들은 1,000만 원씩 받죠. 근데 이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바로 공짜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게. 1,000만 원씩도 받는. 더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1,000만 원이면 1대1이니까 1,000만 원이면 그렇죠. 10명을 10으로 나누면 한 100만 원씩 쓰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선생님들 다 돈 지불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게 우리가 이제 학원에서 클리닉을 해준다, 질문 답변을 받아준다 그러면은 그냥 수업 쭉 하고 이제 나중에 5시간 오후 늦게 나 저녁부터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선생님 계시면 가가지고 두고 와서 선생님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보통이라 생각 드는데 어떻게 수업하다가 중간에 딱 1시간을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질문할 걸 애들이 까먹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질문을 안 해요, 뒤에 가면. 안 하는 사람 끝까지 안 해요. 처음에 궁금해서 하고 싶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귀찮아. 귀찮아서 안 해버리는 거죠. 이거 우리도
인원이 적은 학원이긴 하지만 질문이 밀리면 또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하는 게 가장 좋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셜 강사의 소수정예. 소수정예라는 거는 우리 멘토수하고 소수정예라는 거는 22년 동안 그거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스페셜, 베테랑, 대치동 15년 이상 베테랑 강사의 10명 소수정예. 아, 이것만으로도 아주 특별한 거긴 한데, 어쨌든 이런 3S를 가지고 성공의 길로 이끌어 왔습니다. 이거 하겠다. 이제 이런 철학을, 원장님의 철학이 고스란하게 또 담겨 있지 않나. 제가 20년 전에 그 멘토스 학원을 할 때는 소수정예 전국에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대치동만 해도 한 4, 50개 생겼거든요. 40몇 개 되는 대치동 소수정예 학원이 있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냥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렇게 다 돌아보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전화하셔서 홈쇼핑 갔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오니까 2023 수능 대비 제주사령반 모집 대상이 나옵니다. 내신 준비만 해서 수능이 약한 학생, 이런 경우도 있나요? 이 지방에는 이런 학생이 수두룩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겨울에 윈터스쿨 같은 거 해보면은 전교 1등인데도 거의 뭐 정시치면 3등급, 4등급 나오는 학교들이 많아요. 근데 이 학생들이 수시로 붙어서 갔으면 좋은데 최저를 못 맞춘 거잖아요. 네. 그럼 이 학생들은 시작부터 해야죠. 공부가 덜 돼 있으니까. 그리고 목표 대학도 되게 높은데 최저를 못 맞추면 그거 얼마나 아까워요, 그게. 아,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을 생각보다 못 본 학생. 이 말은 이제 원래 더 잘 치는 모의고사 성적 좋았는데 수능 때 실수를 했다든지 뭐 잘못 본 그 학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6월, 9월 치고 9월을 특히 치고 성적이 괜찮게 나오면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천천히 스물스물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 곡선을 달리다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능은 6월, 9월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걸 몰라요, 애들이. 예. 알겠습니다. 수능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기초가 부족. 다시 시작한다는 게 뭔 말인가요? 이제 막말로 얘기해서 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뭐 의치안을 가고 싶어요. 또 아니면 뭐 이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근데 이 수능 제도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근데 대학교에서 혼자 공부해가지고 스물스물 해가지고 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한번 전바퀴를 한번 돌아야 아까 말한 대로 잠재력이 터지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의치한 명문대 잠재력은 되나 성적 향상이 계속 없는 학생, 똑같은 실수로 말이네. 성적하는 학생, 뭐 비슷한 말을 이렇게 늘려서 쓴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개 반, 한반 정원 10명, 총 50명 정원. 선행반, 선행반 총 50명 정원이네요. 반 정도를 먼저 해서 공부시켜야죠. 그 선행반 시기에는 선행반 내에서 성적에 따라서 분반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2월 정규반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대학반으로 재편성 및 시기마다 성적 상승 시 월반된다. 월반된다라는 거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자기가 성적이 올라가야 그 반에 또 들어가서 또 만약에 자기가 밑에 반이었는데 의치한 반을 들어갔어요. 성취도가 있죠, 성취도가. 수강료 이렇게 1개월 23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사과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사과탐 다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재비, 급식비, 숙박비는 별도입니다. 제가 그냥 읽는 거니까. 대치동 소수정예 학원 대비 20% 저렴하다. 이게 사실인가요, 이게? 저희 지금 논술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탐구도 들어가 있는데 논술하고 탐구 싹 빼고 뭐 180만 원, 190만 원 받는 학원들이 있어요. 아, 빼고. 그런데 막상 이걸 특강으로 다 들으면은 거의 한 260, 70 가까이 가죠. 아, 요거 잘 들으시네요. 이게 학원마다 이제 가시면서 제일 예민하게 이제 보셔야 될 부분들이 수강료일 텐데, 뭐, 이건 260, 230인데, 다른 학원은 190, 뭐 이렇게 뭐 40만 원이나 차이나, 왜 이렇게 비싸, 혹은, 여긴 되게 저렴하네 할 수 있는데, 잘 보면, 특히 이제 시간표라든지, 과목이라든지 이런 거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잘 보면 사과탐이 없거나, 논술이라는 게 없거나, 뭐, 그렇죠. 강의 시간이 좀 짧거나, 자습으로 많이 돌렸거나, 뭐 그렇죠. 그런 것들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따져야 되는데 딱 들어가면 일단 학원비부터 보이기 때문에 그럼 딱 반대로 이야기해서 그냥 학원비가 180만 원이에요. 그러면 사과탐이 빠져 있어요. 두 과목 따로따로 들으면 대치동에서 싸도 50만 원이거든요. 그럼 그것만 벌써 230만 원. 더 든다. 더 든다는 거죠. 자, 입학 상담.
아무래도 1년을 자녀들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원에 안 와볼 수가 없죠. 그렇죠. 안 와볼 수 예. 없고 여기 계시는 원장님하고 혹은 부원장님하고 상담을 안 해볼 수 없고 그래서 와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지나가다가 여기 재수학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별로 없겠지만 그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 1년을 보낼 학원인데 네. 저희는 그렇게 하면 상담이 저희도 성역계 나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 네. 몇 시에 하겠다. 1년 보낼 거니까 예약을 하시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영상, 이건 이제 플레이가 안 되는 상태지만 어쨌든 이 영상 한번 네, 쭉 보시면 제가 될것 좀 같고. 네. 간단하게 영상을 보기 전에 좀 말씀드리면은 네. 여기 2명이 나오는데 아까 말했던 부병관이란 연대 치대 가는 애가 있고 네. 또 이제 전재정이라고 아예 대학을 가기 힘든 6, 7, 8 이런 학생이 네. 1년을 공부해가지고 봉gen대를 갔어요. 음. 이 학생은 제가 본 애 중에 가장 특이한 학생인데 네. 지금은 문이과가 공통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얘 문과에서 이과로 바꿔가지고 연대 기계공학과 가는 학생입니다. 뭐 미적도 있었고 기하도 있었는데 하나도 안 배웠는데 1년 해가지고 갔어요. 거의 기적에 가까운 학생. 이 학생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예. 이상민 학생. 예. 또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 뭐 얼굴이 오빠 잘생겼어요 이렇게 많이 써놨더라고요. 실제로도 잘생겼고요. 어디다가 써놨다고요? 아니 뭐 댓글에 뭐 그런 댓글에 걸. 예, 예. 요 영상 뭐 나름대로 들을 거 있고 배울 거 있으니까 클릭 한번 해서 쭉 한번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니까 네. 들으면 네.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멘토스 재수종합반을 구성하고 있는 코어다. 예. 자, 첫 번째 원장 채유신, 두 번째 셀토 시스템, 세 번째 월반 시스템, 베테랑 강사, 시설과 관리, 입시 네. 대비.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연결돼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얘기를. 최유신 원장님 이렇게 나오셨네요. 네. 예. 22년간 대치동 재수학원 운영한 대치동 최장기간 재수 전문 학원장 맞습니까? 최장기간 그러니까 소수정에서는 최장기가 맞고요. 예, 최장기간. 그러니까 그 이렇게 대형까지 포함하면. 대형까지 포함하면 저기 하나 있죠. 메가스터디. 그건 예. 그거는 뭐 굳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메가스터디 빼고는. 없어요. 예. 이 대치동에서 학원을 뭐 검증 안 된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아니 어디 구석에 우리가 모르는 조그만 학원에서 없어요. 30년째 하고 계시는 원장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단과 학원이겠죠. 그게 재수 학원은 없어요. 없습니까? 뭐, 저 소수정이 할 때 부모들이 이런 학원 처음 봤다고 얘기했는데요. 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셨나요? 들어가진 않았지만 뭐 다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예. 일단 믿고요. 네. 예. 자, 수학 가르치는 선생님이시고, 예. 그죠? 예. 그 다음에 강의하십니까? 이 재수반에? 예, 강의하죠. 예. 예. 뭐 제가 다 들어가지는 않고 예. 예, 일부 반에 들어가죠. 예. 예. 그 다음에 입시 관리도 해주신다고요? 그렇죠. 예, 수능 끝나고 나서 예. 뭐 일단 배치사 정도 해야 되고 예. 그것 전에 이제 수시에서 뭐 주로 논술 쓸 때 이 정도 학교는 네가 써보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충분히 하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모든 학생들을 다 상담을 통해서 그렇죠. 다 예. 해주신다고요? 예. 예. 시간이 되게 많으신 거군요. 할 말이 없네요. 생활 점검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이게 그 상담을 하다 보면은 네. 이제 얘가 성적이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는 애가 있어요.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논다든지 뭐 딴짓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이제 일단 자습실 들어가서 그러니까 인강을 열심히 듣는다고 한 애 제가 한번 봤는데 인강에서 웃긴 장면만 리와인드 시키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 아시면 심심하니까. 얼마나 속이 타실까. 그걸 제가 동영상을 찍었는데 보내드리진 못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죠. 소수정이고 관리가 뛰어난 학원일수록 이런 것들은 딱 잡아내야 돼요. 그렇죠. 잡아내야죠. 그리고 학원을 제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되고 계속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야죠. 제가. 예. 이걸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가는 믿음이 안 간다. 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셀토 시스템 1대1 클리닉. 아까 얘기한 거니까, 이렇게 이제 사진들을 쫙 네.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직접 선생님들이 1대1로 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 이거 사진 다 찍어 놓은 게 있네요. 네. 480시간 동안 이 베테랑 선생님과 1대1 클리닉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는 상당한 메리트가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리트죠. 아까- 애들이 셀토를 되게 좋아합니다. 예. 좋아합니까? 예. 싫어하는 게 아니라? 싫어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막, 예. 선생님하고 1대1 부담스럽고 막 그런 거 없나요?
이게 인원이 많은 상황에서 한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는 예.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네. 근데 어차피 그 반 애들이고 그 반 선생님이기 때문에 친근하게 애들이 금방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아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대형에서는 뭐 기숙이든 어디든 네. 질문하면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답변이 오거든요. 예. 아니 질문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당연히 금방 알려고 하는 건데 일주일 뒤에 답변이 오면은 그간 또 얼마나 많은 질문이 생기겠어요? 답변이 어디로 옵니까? 이메일로 옵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요 비교표가 있네요. 네. 멘토스 학원인데 다른 학원. 차이점이 클리닉 강사가 우리는 방금 강의한 강사인데 다른 학원은 알바 강사, 서브 강사 있을 수 있다. 네. 예. 그리고 그 다른 선생님이 질문 받으면 예.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예. 대부분 대치동 선생들은 자기 책을 다 갖고 있는데 예. 좀 뭐 제 책도 뭐 한나 끝이는 책이 있는데 제 책 가지고 딴 사람한테 질문하면은 물론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정확하게 그게 깨뚫는 그 답변이 못 가죠. 예, 그래서 한 선생이 하는 게 맞아요. 예. 질문 대기 시간은 없다라는 네. 거는 뭐 길게 뭐 기다릴 네, 필요가 그렇죠. 없이 그건 이 다음 뭐. 차례 나 차례 이렇게 네. 하는 거죠. 지금 바로 하고 있으면 바로 대답 받는 거니까. 그 다음에 딴 데는 이제 오래 걸리거나 아예 뭐 질문이 안 되는 네. 학원도 있을 수 있다. 애들이 나중에 가면 안 합니다. 클리닉 관리는 원장님이 직접 자료 누적 체크를 네. 하는데 다른 데는 강사 재량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 지금 클리닉 시간이니까 선생님 클리닉 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 선생님이 그냥 대충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원장님이 좀 체크를 한다 그러면은 그렇죠. 확실히 예. 제가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질문하는 애들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 그렇죠. 예. 그러면 안 되는 애들 찾아내서 가서 상담이라도 좀 해주든지 뭔가 이게 있어야지 어떤 애는 계속 받아먹고 어떤 애는 그냥 멍뚱멍뚱 그 한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죠. 제가 좀 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청소년 때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궁금한 거 있거나 모르는 거 있을 때 물어보는 걸 잘 안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못해요. 그리고 좋은 말이 있습니다. 이해 못하면서 넘어가는 학생은 자기 기만하는 거고. 그렇죠. 네. 예. 아, 나 뭐 잘 모르지만 괜찮아.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내 학생들이 이해 못하는 걸 선생님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쟤 잘 그렇죠. 모르는 것 같은데 하면서도 클리닉 시간을 통해서 해결해 주지 않고 모르든가 말든가 나한테 안 물어봤으니까 난 모르겠다고. 이건 선생님의 자기 책임 회피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선생이 뭘 질문하는 애들 질문하는 걸 알아야 그 다음 시간에 반영을 하죠. 수업에.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1대1 설득 클리닉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 네. 되겠다. 아, 예. 그 다음에 쉴 틈 없이 꽉 찬 연간 타임라인, 치열한 경쟁, 그러니까 월반 시스템이라는 게 네. 치열한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얘가 성적이 올랐다는 거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반이 올라가는 거죠. 예. 잠재력이 터질 수 있다. 예. 선행반 출발해서 2월 중순에 정규반 배정 받습니다. 네. 의치한 경찰사관 스카이 등 1년 연간 타임이거든요. 그렇죠. 3, 4, 5 모의고사, 중요한 모의고사가 시작되죠. 요걸 통해서 월반 1회차 예. 이제 분배가 되고 네.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 제일 중요한 시험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때 또 분반이 되고 네. 한 요즘에 이제 각 대학별로 입시와 관련된 거, 네. 목표 대학이라는 거, 또 교대 갈 거냐, 뭐 논술 할 거냐,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이제 상담들이 원장님하고 같이 네. 이루어져가지고 또 월반이 되는 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9월 요전에 이때 이제 필요한 대학들 의치한 교대 면접, 경찰사관 시험 대비, 명문의 논술 준비. 이때도 좀 미리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이제 수능 치고 그렇죠, 나서 그렇죠. 논술 바로 치면 안 되니까 이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 또 중요한 시험이고. 그 다음에 월반 3회차.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를 마지막 모의고사 이게 마지막 분반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요때 이제 의치한 반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어렵게 올라온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학생은 이제 타학원에 갔으면 의치안을 가기 힘든 학생인데 이렇게 세 번 월반을 통해서 이 반에 들어왔다는 자체만 해도 그렇죠. 예. 그냥 재수 선행반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성적이 그저 그랬는데 이 학생이 한 번, 두 번, 세 번을 거쳐서 서성한 스카이반을 거쳐서 의치안까지 네. 올라왔다는 거는 그건 성적이 올라갔다는 소리고 그렇죠. 거의 뭐 이제 수능까지 얼마 안 남은 네. 기간만 잘하면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세 번 올라가는 학생은 하지 말래도 합니다. 이 문제는. 예. 그런 학생이 존재할지 안 존재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존재하게 해야죠. 예. 존재했다면 예. 그건 대단한 학생인 거죠. 그건 학원에서 또 이끌어가는 부분이에요. 이런 타임라인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네. 약간 연배가 네. 좀 많으신 편에 속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경험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재수반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강사들은
평생을 강사해도 재수 종합반 수업을 못 해보는 그 선생님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1, 2년 만에 경험도 없는데 재수반을 맡길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나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김민호 선생님, 서성록, 설정훈, 배인호 선생님 이렇게 딱 있는데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이 많으시네요. 예. 더 많은데 지금 좀 덜 들어간 거고요. 더 있는데 지금 작업이 다 안 끝난 거예요. 왜냐면 좀 이제 지금 우리가 찍고 있는 시점이 수능 전이기 때문에 수능 후에 또 더 좋은 선생님을 또 더 모셔야죠. 이 서울대 수학교육과 졸업하신 선생님도 있으시네요. 네. 여기 이제 보니까 원장님도 이렇게 있으시고. 지금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경력은 다 15년 이상 다 되신 분이고요. 가장 젊으신 이재원 선생님조차도 뭐 15년이 넘었는데요. 제일 젊으신 분이 15년 넘었네요. 요 두 분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경익 선생님하고 강재 선생님, 수리논술도 백전 그렇죠. 선생님도 그렇고 수리논술도 또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전천후르시네요. 수능도 하시고 수리논술도 하시고. 그러니까 논술을 대비하러 굳이 다른 학원에 논술 학원을 갈 필요 없이 여기 그렇죠. 수리논술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수능 정규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따로 만들어져 있는 그 논술 시간에 들어와서 듣기만 하면 된다는 그렇죠. 거죠. 어차피 이 선생님들도 논술을 때는 나중에 마감되는 선생님들이니까. 자, 그다음에 영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도 많이 이제 계시고, 그다음에 탐구, 김택준 선생님, 위성희 선생님, 여기 김택준 선생님이 사회문하고 생존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저희하고 지금 15년째 하고 있는데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15년째요. 그리고 그 점심시간에 점심을 안 드시더라고요. 점심을 안 드신 그 시간에도 질문을 받아줍니다, 애들은. 멘토스 학원에 탁 특화된 선생님이 아닐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탐구 선생님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멘토스 학원 관리팀이 또 따로 있네요. 관리 철저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말이 필요합니까? 관리는 관리 철저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게 사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감은 이제 숙소 관리까지 하는 거죠. 주말에 또 나와서 주말 관리도 같이 하고, 빡세게 시킵니다. 사실 뭐 이제 지명관계상 이렇게만 있는데 사실 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죠. 담임도 두 분 계십니다. 담임 선생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고 기획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있으니까 학원 이게 오랫동안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예의 전당 요런 학생들을 어쨌든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을 계속 가르쳐서 이렇게 입결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최상위권이 안 있는데 올라간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원래부터 좀 하던 애들도 있고요, 솔직히. 이런 것들이 이제 노하우로 되어 있으니까. 도심 기수평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게 숙소라는 걸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대치동에 한복판에 학원이 있기 때문에, 잠은 어디서 자나? 먼저 생각이 들 겁니다. 어디 원룸 갑니까? 고시원 갑니까? 제가 이 호텔하고 연계한 지는 솔직히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전에는 이제 애들이 알아서 뭐 학사를 잡는지 뭐 이렇게 하는데 방도 너무 작고 애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가 거의 지금 선진국 대열에 있는데 좁은 데서 이렇게 골방에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초하루노 호텔하고 저희가 연계하고 있고요. 방도 충분히 크고 2인 1실이고 저기 뭐 다 침대에서 이렇게 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아주 앤티크하네요. 그렇죠. 두 명이서 한 방.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외롭지 않게 타지에서 왔는데 혼자 있는 것보다는 둘이서 외롭지 않게 서로 대화도 해가면서 의지하면서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여기 서초 어른후보 호텔이 신경을 많이 써줍니까? 그 이후 계신 이제 카운터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챙겨주십니다. 저희랑도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렇죠, 오래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음식, 제가 듣기로는 이게 음식이 급식이잖아요. 급식이 좋은 점이 뭐냐. 특히 코로나 시대 때는 지금 학생들을 너네들 알아서 밥 먹고 와라 하는 학원들도 많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그 짧은 시간에도 코로나에 오염돼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원 안에서 하면은 딱 두 가지가 좋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방지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빨리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공부 시간을 늘릴 수 있죠. 빨리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급식 해와야 금방 15분, 20분 끝나니까 나머지 점심시간. 나가서 먹으면은 뭐 또 밥을 시키면 나오는 시간이 있고. 있고. 그 시간에 밥집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눈치 보이고요. 그럴 애는 없죠. 그런 사람은 밥 먹다가 공부하는 그 정도까지 하려면 모르겠네. 그렇죠.
급식이 제일 효율적이고 아니 제일 뭐 피곤하면 또 먹고 바로 잘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책상에. 책상에 약간 예. 잠을 보충할 수 그렇죠. 있고 예. 먹고 자는 건 바로 먹고 자는 건 안 좋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러지 말고. 자, 멘토 사고 20년 경험 여러분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예, 20년 경험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결국 아까 잠재력을 터뜨릴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하고 연결되는 그렇죠.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쭉 한번 우리 재수 선행반 멘토스 학원의 재수 선행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원장님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멘토 재수 선행반에 대한 장점 그런 부분들 한번 정리 삼아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아까 이제 중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만 20년입니다. 만 20년 이제 뭔가 변화를 이제 요번에 많이 좀 추구를 하는데 안정된 기반에서 변화를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네. 요번에 또 추가한 것도 핸드폰도 싹 다 바꿔서 2G로 갖고 다니고 네네. 예 그리고 관리시키는 셀토도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월반 시스템 물론 대부분 다는 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월반을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새로 추가된 부분이긴 해요. 1년에 3번 월반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네. 기회를 주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동기부여가 이 선행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이죠. 예. 이게 선행반뿐만 아니라 정규반까지 쭉 이어지는 그렇죠, 이어지죠. 예, 선행반에 온 애들은 그걸 더 많이 경험하게 되겠죠. 아, 그렇겠죠. 예. 이번에는 이제 40%까지 이제 그 정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전국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서울에 16개 그 학교가 이렇게 정시를 40%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기회죠, 기회. 예. 어차피 내신이 좋으면 수시로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학생은 이렇게 재수해서 역전을 이루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23%에서 40%로 늘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는 거죠. 기회입니다, 기회.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제주 선행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 3부작이라고 지금 이제 선행반이니까 뭐 정규반이 또 있겠네요. 이제 예. 그다음 거는 이제 정규반에 들어가는 거고 그런 입시적인 측면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네. 특히 성적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3, 4등급 이렇게 있는데 학생들이 빡 뛰어오르려면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재수 생활해야 되는지 이렇게 재수 정규반을 소개하면서 그런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서 나는 2부, 3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언제 찍을지는 몰라요. 일단 잡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좀 또 그 준비를 좀 해야 되겠네요. 준비를 많이 원장님 많이 하시고 예. 저는 준비할 게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준비를 좀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2부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